혹시 여기 2023년 운세가 대박의 대박이라는 명쌤이 있는 개컬 명륜점 맞나요? 앉으세요. 네. 자, 이렇게 앉으세요. 부러워요. 운세가 아주 난리가 났다면서요. 2023년에. 한 가지 썰이 저희 어머니가 음. 제가 태어났을 때 이제 점쟁이한테 점을 보러 갔습니다. 네. 근데 들어가서 그분이 신점 어머니가 딱 들어가자마자 이분이 아이고 아이고 왜 그러셨대요? 에? 오셨다고 드디어 왔다고. 대단한 일 하셨다고. 어머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님 사주가 좋은 거잖아. 아니죠. 황제를 낳으셨다고. 대황제. 야, 진짜로? 그럼요. 와, 기가 막힙니다. 결국 그래서 어머니가 부적을 한 100만 원어치 써오셨죠. 아유, 당하셨네. 마케팅이었습니다. 새해고 새해 다짐도 여러 가지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새해 고민이 많을 거예요. 내가 새해 전략, 경제, 그치. 내 재무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나. 그래서 오늘은 마켓워치 외신에서 당신이 사지 말아야 할 것들 5가지를 얘기해주는 좋다. 사지 말아야 될 거. 2023년에 당신이 진짜 사지 말아야 될 5가지 것들을 이야기해서 그거를 기획 기사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뭘 마켓워치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5가지인데 하나는 주식 관련된 좀 복잡한 얘기여서 제가 하나 뺐어요. 그래서 4개만 하겠습니다. 자, 너 새해에는 돈 좀 아끼고 싶니? 그러면 이런 아이템에 지름신이 올 때 2번 정도 생각을 해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자, 경기 침체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물가가 7%대를 기록을 하면서 우리는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만 개인 저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처분 소득. 내가 뭐 이것저것 꼭 필요한 거 딱 내고 나서 공과금 뭐 이런 거 내고 나서 내가 쓸 수 있는 돈 있잖아요. 거기서 얼마를 저축하느냐. 그게 3.4%에서 2.4%로 떨어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가처분 소득도 줄어들었고 거기서 쓸 수 있는 돈도 없는데 저축할 수 있는 돈도 훨씬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축률이 훨씬 떨어졌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쓸 돈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어떤 특정 분야에서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사인들,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우리가 소비를 줄이면 물건을 안 사고 물건을 안 사면 기업들의 실적은 안 좋아지죠. 그러면 우리들이 꼭 사야 되는 물건을 파는 기업들이 앞으로 잘 될 것이다. 필수 소비재. 참고로 이거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이 기사는 굉장히 방어적으로 쓴 기사입니다. 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쪽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기사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뭘 사지 말아야 되냐 이겁니다. 크립토. 크립토 그거 아니에요? 슈퍼맨 크립토나이트. 아니야? 크립톤을 보면은 슈퍼맨이 눈을 못 뜨잖아. 크립톤을 보면. 맞네. 그거 맞아? 투자자랑 똑같네. 크립토는 크립토 커런시라서 암호화폐입니다. 크립토가 암호예요. 암호학. 암호화폐의 종류예요? 아니요. 암호화폐가 영어로 크립토 커런시예요. 크립토 암호 커런시 화폐. 자, 그래서 암호화폐를 사지 말아라 절대. 새해에는 2023년에 암호화폐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는 2가지가 있다. 크게. 근데 이게 2가지 이유가 엄청난 주가 하락. 그 암호화폐 가치가 하락했잖아.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아, 주가랑은 상관이 없어? 암호화폐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얘 주장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자,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others fear, 공포에 질렸을 때 사고, and then make money on the upswing, 다시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되파는 그런 형태로 투자를 해봤다. 맞지? 근데 암호화폐는 다르다는 거야. 왜냐? There is no correlation to long-held market theories. 장기 투자 시장 이론이랑 전혀 암호화폐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사는 사람들은 암호화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스페큘레이션 투기성 자본이 많다는 거예요. 장기 보유가 주식시장에서 통하는데 크립토는 그렇지. 그런 상관관계가 없대. 코릴레이션이 없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삼성전자가 1년에 얼마를 벌어. 그럼 내가 얼마를 투자하면은 아 얘네가 업사이클에서는 얼마 정도 벌겠지라는 예측이 쓰잖아. 비트코인은 그런 거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비트코인은 나한테 뭘 주죠? 비트코인은 어디서 활용될 수 있죠? 비트코인의 실질적 내재 가치는 얼마죠? 이런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존버는 승리한다는 그 공식이 안 통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고 사지 말아라.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이거를 방어할 수단, 제대로 보장될 수단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사이버 세프트.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제 해킹 당해가지고 어디 뭐 뺏기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누가 나쁜 놈들이 들어와 사기치고 이런 거에 대한 보호가 투자자 보호가 전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돈이 없는 지금 2023년인데 너 돈 잃을 이 리스크를 왜 테이크하냐 이거지.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실제로 그 FTX 최근에 이제 그 사기 있었잖아요. 횡령. 네. 그 감옥 갔었잖아. 감옥 갈 뻔했었어. 이 경영자가.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회계 처리를 아무것도 안 하고 고객 돈 받는 거를 실제로 거래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빼가지고 경영자가 따로 쓰고 어디다가 또 따로 투자하고 거래하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최악의 금융사기 FTX 100만 집단 소송 가라. 고객 계정을 분리해서 운영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이를 지키지 않고 횡령했다. 100만 명 이상 고객이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새끼입니다. 샘 뱅크먼-프리드. 3억 7,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700억. 근데 이건 전체는 조단이야. 저게 아예 또 문을 닫아버렸거든. 저거는 조단인데 지금 소송하는 돈만 요 돈. FTX에 사라졌대. 회계 처리 안 해서. 근데 이런 거에서 전혀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크립토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사지 말아야 될 거 암호화폐. 그렇다면은 이걸 사지 말아야 되면 오히려 방어적으로 봤을 때 좀 금리를 예금 금리 많이 주는 적금, 은행 적금이나 혹은 주식 중에 좀 경기 방어주, 아까 얘기했던 것들 이런 거를 산다면 훨씬 크립토, 암호화폐보다는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 자, 2023년에 당신이 사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 거. 아, 요거는 좀 의외였습니다. 메타의 퀘스트 헤드셋, VR 헤드셋 사지 말래요. 이거? 요거 이거 쓰는 거네. 요거 있잖아요. 요거 아저씨 쓴 거, 요거. 왜 사지 말라 그러냐? 네가 진짜 소비자의 앞라인에 서 있으면, 맨 앞에 서 있으면, 네가 그리고 진짜 VR에 관심이 정말 많다면 사도 돼. 메타퀘스트 사. 메타퀘스트 프로랑 사. 근데 2022년에 발표된 건데 지금 네가 이걸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왜? 애플이 나올 거거든. 애플의 AR, VR이 나올 건데 지금 메타퀘스트를 돈 주고 산다고? 굳이 왜 그래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애플은 금년에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들, 기술자들을 쥐어짜낸 굉장히 몇 년 동안의 수고를 가진 프로젝트를 이제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게 AR과 VR이에요. 소비자들은 얼추 비슷한 거라도 나올 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금년에. 그래서 요게 기대가 되는데 굳이 메타를 사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팀 쿡이 10월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10월이요. AR은 미래 기술이다. 근데 VR, 메타버스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AR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기술이다. 교육,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과거에 인터넷 없이 어떻게 자랐을까 이렇게 궁금하듯 미래에는 AR 없이 어떻게 살았지? 그럼 AR이랑 메타버스랑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가 다르냐면 AR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AR은 글래스예요. 글래스. 그래서 내가 원래 그 세상 사는 것처럼 다 살아. 대신에 메타버스는 달라요. 그 세상에 들어가서 사이버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건 VR입니다. 근데 팀 쿡은 VR로는 뭘 하고 싶은지는 난 정확하게 모르겠다. 기껏 해봐야 게임? 회의? 그 정도? AR은 전 세계 다방면에서 쓰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AR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스마트폰 대신에 AR의 세대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팀 쿡이 이렇게까지 힘을 쏟고 있는데 메타의 퀘스트 VR 헤드셋을 사야 될까? 특히 메타 헤드셋은
12만 원에서 한 48만 원 정도까지 가격을 해요. 그리고 비싼 거는 한 60만 원까지 갑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사야 될까? 자, 그래서 메타퀘스트 헤드셋은 사지 말아라. 반대로 애플을 언급했으니까 애플은 사라는 얘기가 되겠죠. 애플은 좋을 거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메타퀘스트 헤드셋, VR, AR 요 기계를 사지 말아라. 확실히 근데 여기서 사지 말라고는 했지만 AR, VR, XR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2023년에 계속 키워드로 등장하는 그게 이제 증강현실, 가상현실이니까. 자, 그리고 당신이 사지 말아야 될 거 세 번째로 갑니다. 밈 스토크. 테마주. 테마주가 테마 스탁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 주식시장에서 비즈니스 모델로 고군분투하는 기업들 시장에서 잘 살아남지 못합니다. 주가 수익률이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코로나 시절 때는 이런 주식들이 엄청나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걸 봤어요. 우리가 게임스톱도 한번 다뤘었잖아요.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 이런 게 코로나 때는 가능했다. 왜냐? 그때는 돈 풀기의 시대였으니까. 시장에 유동성이 넘쳤어. 돈이 너무 많았어.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의 시기잖아요.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의 시기 때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 테마주를 산다는 것은 울트라 로우 인트레스트 레이트, 정말 초저금리 시대 때는 괜찮았어. 부밍 마켓, 시장이 올라가고 금리가 낮고 이럴 때는 테마주가 괜찮았어, 수익률이. 근데 but we are now in a bear market. 우리는 하락장에 있고 with interest rates that are elevated. 4.25% 작년에 올린 고금리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테마주는 가고 가치주의 시대가 올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당신이 사지 말아야 될 것들. 요것도 좀 충격적입니다. 테슬라 자동차. 자, 최근 몇 년 동안에 테슬라는 이 전기차 시장의 only 옵션, 그치. 유일한 선택지로 군림을 해왔어. 왜냐? 다른 자동차 생산자들은 개발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2023년에 정말 많은 선택지들이 생겼어. GM, 폭스바겐, 토요타, 포드, 그리고 새로운 전기차 신생기업인 리비안, 루시드, 처음 봤어. 피스커 이런 기업들이 생겼어. 옵션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아. 근데 테슬라는 좀 비싸. 테슬라 레인지 프라이스는 46,000달러. 이게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하죠. 그리고 모델 X는 14만 불까지. 1억 6천까지 합니다. 굉장히 비싸잖아. 테슬라 싼 차가 아니거든요. 얘네는 싼 차 팔아요, 전기차. 그러니까 굳이 테슬라를 지금 선택지가 많아졌는데 살 이유가 있나? 근데 그래도 이런 거를 선발주자가 훨씬 더 우리가 살 때 안정감을 갖잖아. 기술력이라는 맞지. 거.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냐면 예전에는 유일한 선택지였다가 독점이었다가 그 독점 지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테슬라가 그렇게 선발주자의 효과를 누릴 만큼 시장을 다 장악하지 못했어.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크지 못했어. 그리고 요 가격은 최근에 더 올랐어. 일론 머스크는 심지어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가격을 올렸습니다. 자기가 부끄럽대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딱 선언한 것은 전기차가 모든 사람이 탈 수 있도록 대중화를 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 근데 가격은 지금 대중화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전기차의 평균, 전체 평균 가격은 64,000달러예요. 한 7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내연기관차, 가솔린차, 요거는 48,000달러예요. 5천만 원 정도. 그러면 얘가 더 싸지. 유가가 미친 듯이 높을 때는 이거 전기차 타는 게 더 싸겠다 이런 생각하지만 지금은 전기 가격도 오르고 유가는 내려간 상황에서 가격은 이 내연기관차가 더 싸. 그러면 뭔가 친환경적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무조건 전기차 살 수 있을까? 못 사. 고민이 되긴 하겠네. 그리고 왜 자율주행은 전기차에만 들어가? 가솔린 차에도 들어가. 제네시스? 그래? 당연하죠. 왜 못 넣어요? 왜 못 넣어? 근데 왜 맨날 마치 전기차에만 있는 것처럼 나와? 그게 마케팅이에요. 전기차에 자율주행을 넣고
새로운 이상한 아이폰의 형태를 한 차, 심플의 형태를 한 차가 나와가지고 이게 미래차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딱 포인트가 가는 거지. 자, 이번에 내년 자율주행 3단계 적용한 제네시스 G90 출시합니다. 현대차그룹. 3단계 기술은 운전자가 비상시에 개입하는 조건부 자율주행 단계. 근데 요 G90 나오는 거 가솔린 모델 나와요. 전기차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전기차로만 할 필요가 없다. 가솔린 차가 더 싼데 자율주행도 탑재할 수 있고 기술만 넣을 수 있는데 뭐하러 전기차 사? 약간 이런 개념인 거지. 근데 차 혼자 가는 거는 왜 차 혼자 오네? 무인 차를 왜 쓰는 거야? 그거 있잖아. 자율주행? 트럭. 운송 트럭. 아, 운송 트럭. 짐을 보낼 때. 왜 보이죠? 사람 없는 오토트럭이에요. 저 트럭이? 네. 사람 없잖아요. 운전석 자체가 없잖아요. 보여요? 오토트럭? 그러네. 그냥 물건만 싣고 가잖아. 운전자가 없잖아. 그냥 저거 컨테이너 박스만 싣고 가는 거야. 저 봐봐. 저는 차들이 진짜. 움직이잖아.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는 너무 비싸고 전기차 시장이 침체고 독점적인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는 굉장히 지금 위기죠, 사실은. 야. 재고가 쌓이고 있고 할인을 하고 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지금 요 얘기를 봤을 때 테슬라 자동차를 사지 말라고 했어. 그럼 반대로 요 내용과 상반되는 이야기 가진 좋은 이야기를 가진 기업은 어딜까? 전기차가 아니면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현대차 미국서 누적 판매 1,500만 대 대기록. 최근에 이제 보조금에서 좀 밀리면서 미국에서 보조금 IRA 때문에 안 줬잖아요. 그래서 순위가 뒤집혔어요. 점유율 2위였던 현대차, 기아 3위로 보조금 반사이익 포드는 판매량 급증했다. 2위 올라갔어. 근데 격차가 크게 나지는 않아요. 아직도. 그러면 내연기관차로는 현대가 몇 등이냐? 몇 등인 것 같아?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미국에서 1등. 아닙니다. 2등. 높아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높아서 물어본 거죠. 2등. 자, 1년 동안의 마켓 쉐어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게 1등 토요타요. 160만 대 팝니다. 160만 대. 그리고 개별 기업으로 보면은 포드가 2등이에요. 159만 대를 팝니다. 혼다가 79만 대. 그리고 4등이 현대 64만 대. 4등이네. 근데 4등이 아닙니다. 왜냐? 현대랑 기아를 합쳐야 돼요. 기아가 61만 대, 현대가 64만 대예요. 합치면 125만 대죠? 혼다보다 훨씬 많죠? 그러네. 포드랑 비슷해요. 그래서 얼추 토요타, 포드, 현대, 기아 이렇게 합쳐서 3인방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포드나 토요타는 전기차를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만들지 못하거든요. 근데 포드는 전기차를 잘 만들고 있어요. 잘 팔려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도 잘 팔면서 내연기관차까지 같이 잘 파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를 안 사면 오히려 이런 쪽이 좋지 않을까. 아니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쌤, 어떻게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이런 작은 나라가 이렇게 차를 만들면서 미국이랑 대결을 할까? 몇 번 얘기해. 작은 나라 아니라니까. 나라 안 작아요. 아이 저번에도 봤잖아. 우리나라는 미국의 오쿠스 밭보다도 작은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대단하다. 너무 그렇지 않아? 자, 그래서 2023년 당신이 꼭 사지 말아야 될 것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암호화폐 사지 말고, 메타퀘스트 헤드셋 사지 말고, 그리고 테마주 사지 말고, 테슬라 자동차 사지 말아라. 이게 사지 말라고 아이템들을 정해준 거지만 사실상 내용을 들어보면은 주식 측면으로 접근을 했을 때 어떤 투자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도 한번 아이디어를 가져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방어적인 투자 전략으로 가자요. 방어적인 투자 전략. 괜히 지금 긴축의 시기에서 위험에 나섰다가 괜히 위험하니까 방어적으로 나서라. 이런 뜻입니다. 자, 됐죠? 넵.